이어가지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 이게 실제로 네. 우리가 과학 그러면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요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과학자인가 싶기도 한데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 이론이 완벽. 사람이네. 갑자기 광기어려. 걱정되는구만. 알겠습니다. 아니, 겁이 없어 최 사장이. 왜 독실이의 이제 전문 분야죠, 과학에 대해서. 네, 드디어 오늘의 메인 그러니까 메인이야. 메인 코너. 뭐 우리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라든가 사속성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허접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주장했었던 것이 뭐 BC 4세기경 예. 이때였었는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코페르니쿠스에 와서예요.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이분이 물리학을 시작하기도 했고 예. 화학을 만들기도 했는데 물론 유사화학이 화학이 아니죠. 제대로 된 화학이 발전하기까지는 2300년 정도 걸렸어요. 그 말은 완벽하다는 거. 지금 얘기 말씀하실 때 서양은 계속 제자가 뒤집었다 깠다 이렇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적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니까. 실제 내용이. 네, 완벽하니까. 직관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온냉건습 4가지를 집어넣어갖고 물, 불, 공기, 흙에다가 각각의 성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질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다른 게 될 수 있다. 원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경우에는 습하고 냉한 걸 갖고 있고 공기는 습하고 온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습기는 똑같고 냉하고 온한 거는 지금 다릅니다. 그럼 물의 냉한 성질을 불로 가열해서 온한 성질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 수증기 같은 건 모르지. 그냥 가열하니까 공기가 돼서 사라지더라는 공기.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죠? 뭐야 이게. 수증기라는 거는 몰라요 당시에. 지금 저희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 저희 공기 중에 80%가 혹시 질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20%만이 산소예요. 네. 혹시 이것도 모르는 분이 그런데 그게 발견된 것이 불과 300~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헐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 사원소설을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계승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시켰는데 예. 그게 너무 완벽한 거야. 예, 그러면서 물, 이제 불, 공기, 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 4가지가 그런데 물리학적인 걸 보면은 근본적인 거로 물과 흙은 원래 무거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다운. 합니다. 맞죠? 네. 하강 운동을 해. 맞잖아요. 물이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험적 근거가 있죠 지금. 음. 자, 그럼 공기와 불도 볼게요. 공기와 불 2가지는 원래 근본이 가벼워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맞죠? 불도 보세요. 위로 타지 거꾸로 타지 않는다고. 상승 운동.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근본을 해치기 때문에. 뭐야 이게. 허를 찔렸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 원래 2개는 무겁고 원래 2개는 가벼운 거예요. 그렇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사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뉴턴을 얘기할 거면 사과가 나야 되는데 네. 사과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과즙이요. 이 물불 공기 흙 중에. 물, 공기, 흙. 과즙. 물과 물. 흙이죠. 그렇네. 이제 재밌다.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밌다고. 맞추게 돼. 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해갖고 흡수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야 복잡해.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때 기본적으로는 당시는 몰랐지. 그렇지. 그냥 심잖아요.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사과가 생긴다고. 그럼 사과는 물과 흙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게 사과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걔는 왜 땅에 떨어질까요? 네. 근본이 뭐니까? 흙이니까. 물과 흙이니까. 하강 운동을 한다. 원래 그쵸.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애니까. 완벽하죠? 자,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지 설명을 했어요.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근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박이 들어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움직인다면 왜 움직이는가? 운동. 움직인다면. 사과가 움직여. 사과가 누군가가 던졌어. 힘을 주니까. 그죠? 배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밀어주니까. 예. 마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말이 끌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설명해요. 뭐냐면 물질은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한다면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겁니다. 화살은 쏘고 나면 날아가다 떨어지던데 이건 왜 그러냐. 당시 막 이렇게 감론을 막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냅니다. 아니,
힘은 일단 활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힘을 안 받아요. 근데 화살은 날아가. 투창은 날아가.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공기를 밉니다. 그럼 그 공기가 뒤로 가서 걔를 다시 밀어줘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지. 화살이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밀면 걔가 다시 뒤로 가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밀어준다니까. 원래 가벼운 애가 뒤를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날아갈 수 있어요. 한동안 그게 날아간다? 그러다가 결국엔 땅에 떨어지죠. 근데 그때는 마찰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 그렇죠. 마찰 개념 없었죠. 공기 저항 이런 개념도 없고 관성 개념도 없을 거예요. 관성 개념이 없죠. 관성 개념이 이제 한참 뒤에 생기죠. 예, 관성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힘을 줄 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날아가는지. 그렇지. 왜 날아가는지를 공기가 밀어준다. 원래 가벼운 속성인 애가 뒤에서 밀어준. 그러면 진공에서 활을 쏘면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겠지. 그런데 진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진공에 대한 개념도 있었네.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진공 개념. 공기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은 자 이제 이렇게 완벽한 개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만 형성이 되냐면 땅에서만. 근데 이거로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없는 운동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봤더니 해달별 이 계속 움직여.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지고.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겸손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쟤는 모르겠다. 근데 쟤는 완벽하다. 해달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과 흙으로 되어 있다 생각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지상에 있는 것과 다른 물질이에요. 걔는.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세상을. 달 밑세계 혹은 지상계. 달 윗세계는 천체들. 걔네들은 천상계예요. 천상계. 멋있죠. 이름도 멋있어. 보면 막 천상계. 거려. 천상계의 운동. 천상계의 운동은 하늘의 운동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완벽해요. 완벽하고 천구의 별들이 박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달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별들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천체가 있어요. 걔네들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별들은 똑같이 움직여요. 걔네들이 수정구에 박혀 있는데 그 수정구에 금이 좀 가 있어. 그럼 그 금 간 곳에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 금 사이로, 틈 사이로. 그게 별빛입니다. 맞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 완벽했는데 왜 깨져 있어? 그 깨진 게 완벽한 거예요. 깨진 게 완벽하다고? 그럼 더 이상 안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별이 생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안 되지. 하늘은 변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언제나 완벽하게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나요? 불변하고 네, 원운동을 하고 있고 원은 완벽하니까. 예, 영원불멸한 원운동을 그렇죠. 한다고 할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달도 보면요 모양이 안 변해요. 지금 이제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요. 예, 당시에는. 당시에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하니까. 자, 우리 네 명이 그 당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달이 안 변해 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차고 이지러지는 거 네. 태양과의 관계로 설명하겠죠. 그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면이 일정해요. 달의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계인 침입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죠. 달의 뒷면이 보이잖아요. 뒷면. 오케이.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았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었죠. 그게 달의 그림자를 보고 알았다고? 맞아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걸로 봅니다. 달의 그림자가 또 달의 그림자가 지는 것이 월식 대시잖아요. 그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더라. 예, 그때 일식 월식 다 계산을 하던 때였어요 이미. 아 진짜? 예. 거의 오차없이 맞춥니다. 저희 네 사람이 당시도 돌아가면은 핍박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현재 과학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러면서. MC 요리.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발전된 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제 배운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이제 학생들은 배워요.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은 그냥 뭐냐면 이거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 모델이. 그래서 간단하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죠. 천동설이죠. 천동설. 지구 중심설입니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이 나열돼서 공전을 하고 있고 별은 따로 고정돼 있어요. 천구에, 수정구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행성들의 움직임이 타원이에요. 실제는 타원인데 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원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전원이라든가 이심원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들어갑니다. 이건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막 이상하지 않고 정교한 개념들 얘기해요.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랑 약간 옆에 떨어진 곳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는 바로 그 옆에 있어.
그러니까 실제 관측되는 운동이랑 자기들의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렇죠. 가설을 도입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완벽해요. 아, 완벽해?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시에 발견된. 당시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뭐로 갈 거냐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행성의 타원 궤도라든가 타원 궤도, 타원처럼 보이는 궤도도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원으로서 주기가 왜 변하는지 행성이 왜 역행하는지 행성이 역행한다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어제 오늘 이렇게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행성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움직이다가 다시 동에서 서로 가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왜 왔다 갔다 역행을 하느냐. 이것도 프톨레마이오스는 다 설명을 해냅니다. 그림을 통해서. 수학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프톨레마이오스 당시 그 시기에 이제 기원 후 한 3, 4세기 경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문명 수준이 우리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 서양 그리스의 그 전통들이 거의 발전을 거듭해서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다 후대 학자들이 집대성을 해서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왕립 후원 단체야. 거기서 장서량만 80만 권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구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용역도 막 주고 막 교수들 이런 거. 예, 그런 조직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수학이라든가 기하학 수준이 우리 그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그 중세 때 그게 이제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죠. 그 기독교 문화권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때문에는 아니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나 이런 게 이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때 그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전통이 한 4세기, 5세기 로마 멸망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땅속에 파묻혀요, 거의. 자, 근데 그런 책들이 그러면 다 없어진 건가? 아니면 다시 찾은 건가요? 그게 그 문헌 자료들이 좋은 질문인데 그 진짜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경우는 거의 1200년대까지 발견이 안 돼요. 누가 개인 소장가가 문서 수집 덕후가 개인 소장가가 그냥 지하실 같은 데 감춰놓고 있었어. 그걸 소재로 했던 소설이 장미의 이름인가요? 아, 그렇진 맞아? 않고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배경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재발견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막 그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땅속에 이런 식으로 묻혀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슬람 그러니까 왜 단절이 되냐면은 서로마 제국이 일찍 망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도 6세기 넘어가면서 이슬람이 쳐들어오잖아. 그래갖고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이 다 그쪽에 갑니다. 이슬람 쪽으로. 이슬람 쪽 그래서 문명이 엄청 발전해요. 걔네도 수학이나 이런 게 장난 아니야. 수학, 연금술 그게 다 거기서 발전해요. 하고 나중에 르네상스 때 그게 들어옵니다. 예. 이게 좋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는지도 이게 딱 드러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프톨레마이오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 전통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설명하고요. 최대 이각, 이런 게 있어요. 금성 샛별인 거 아시죠? 얘는 꼭 태양이 뜨기 전이나 태양이 진 후에만 보여요. 한밤중에 안 보여요.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합니다. 게다가 아주 정교하게 일식, 월식, 날짜, 시간 다 맞춥니다. 다 맞추지. 철저하게. 근데 옛날도 맞췄어. 옛날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밤하늘만 보고 있었겠지.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이제 과학적 방법인 거예요. 나는 이 가설을 세웠고 이게 맞는지를 실험으로 보는데 맞잖아요. 지금 문제는. 실험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 맞으니까. 모든 게 설명하니까. 사실 우리도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보면은 20년 있으면 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볼 게 많으니까. 이걸 들어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전통을 프톨레마이오스에 이어가지고 2000년 넘게 계속 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지동설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당한 교회 탄압을 받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봤더니 모든 게 막 바뀌어. 교회에서 승인한 건 다 싫어. 다 싫다기보다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복잡한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지동설은 1543년에 했습니다. 1543년? 네. 아까 프톨레마이오스는? 기원 후 3세기, 4세기. 400이쯤이에요. 그러면은 1000년 동안은 1200년이라는 거. 천동설 믿고 있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천동설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맞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믿었으니까. 네네.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그렇지.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한 천동설을 주장한 것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지 말고 태양을 중심으로 두자. 그럼 그림이 심플해져요. 자, 근데 저 여기서 묻고 싶어요. 실제로 우주의 중심이 태양인가요? 아, 우주의 중심이? 우주의 네.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니,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없다 얘기하고. 그렇네. 네. 굳이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그렇지. 말하자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음. 마찬가지예요. 코페르니쿠스도.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주장한 게 모양이 예뻐 보이니까. 단순하고 그게 아름다우니까. 단순해지니까, 아름다우니까. 그죠. 지구랑 태양의 위치를 바꾸면 그렇죠. 어떻게 아름다워지죠? 그림을 수학적으로 그려보면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가정이 원이- 덜 필요한 거겠지. 그렇죠. 가정이 덜 필요하고 음. 이상하게 그 프톨레마이오스는 좀 복잡하긴 해요. 태양과 지구를 일직선으로 긋고 그 사이에 수성과 금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바꿨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냥 다 예쁜 원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예.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내행성의 주기라든가 아까 최대 이강 얘기했죠. 얘도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행성이 역행하는 것도 더 쉽게.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맞습니다. 아, 코페르니쿠스가? 코페르니쿠스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는 다 설명하는데 코페르니쿠스 그래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얘도 결국에는 얘가 아닙니다. 이분도 이 위대하신 분도 결국엔 주전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돼. 아니 주전원 이심원을 도입을 합니다. 이심원이 이심원이 뭔가요?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 삐뚤어져 이런 있다. 것들. 그게 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천구가 있는 건 그대로 인정합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바깥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있고 바깥쪽에 천구가 있고 그 수정구 거기에 금이가 있고 거기에 별빛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원입니다. 완전한 원이어야 됩니다. 걔도 원으로 설명을 하네요. 원이 아름다우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가 상당히 그 천구 안에서 많이 움직여요. 크게 움직여요. 그죠? 네네. 천구랑 가깝죠, 지구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연주시차? 연주시차는 뭐냐면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보면은 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손가락을 딱 바라보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보세요. 그럼 손가락 뒤에 있는 게 바뀌죠, 지금. 아, 예. 이 시차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지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면 크게 돌면 지구가. 크게 돌기 때문에 별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1년에.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때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크게 하지 돌잖아요. 마. 지금 다 손가락 들고 고개 흔들고 있는데. 크게 돌잖아요. 네. 그럼 별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별이 안 바뀌어요. 즉 이건 뭐냐면 당시에 관찰된 과학적 근거들로 부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죠. 갈릴레이가 종교의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천주교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갖고 와라. 네가 이 이론 맞다고 생각해. 네네네. 오 그래 괜찮다. 들을만하네. 근데 이게 맞다는 근거를 갖고 와는데 근거를 못 갖고 옵니다. 이게 심플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에서 천동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사실 그리스 전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최신 과학을 갖다가 자기들도 이제 그 유럽 사회가 한 기원 후 6세기부터 한 12세기까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 그냥 지들끼리 싸움박지만 하고 그러다가 한 12세기쯤에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때 막 전국 그 유럽 방방곡곡에 대학이 세워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뭐 라틴어 문법, 천문학, 뭐 그 수학, 저기 뭐죠? 그 수사학, 기하학, 물리학, 기하학 이런 게 저기 뭡니까 교양 과목으로 딱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때 아마 가르쳤던 과목들일 거야. 그 천문학,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천문학 이런 게.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고 싶은 예.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거가 부족했다. 그렇죠. 그거가 부족했다. 상대적으로 그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가 자연현상을 더 완벽하게 설명할 더 수 잘 있었다. 설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둘의 대결을 교회의 과학과 갈릴레이의 신학의 대결이다. 반대로 갈릴레이가 과학을 주장하고 교회가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얘기해요.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거가 부족한데 아니, 그렇게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종교적으로 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 크게 핍박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도 뭐 죽여버린다, 뭐 화형시켜버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쪽팔려가지고 근거 제대로 제시할 거 아니면 이거 주장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보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하나로 집대성하고 싶었으니까 교회는 오케이. 교회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발견됐어. 만들어졌어요. 맞다. 갈릴레이를 통해서. 갈릴레이는 몇 년도 사람이에요? 망원경을 만든 게 1609년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100년 정도 있다가는? 아니 얼마 안 됐죠.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이니까 예. 1609년이면 한 세대 정도. 예. 그 망원경도 아마 이슬람 쪽에서 넘어올 거예요. 예. 이런 게 없이 맨눈으로 관측되는 거는 프톨레미아스가 완벽했고 코페르니쿠스는 틀렸는데 자 이제 망원경을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태양에 흑점이 있더라. 태양은 그것까지 완벽해야 다 되는. 그게 뭐예요? 완벽해야 대단하다. 되는. 눈 멀지 않나? 그렇네. 태양을 보면 어떻게 봤어? 아유, 뭐 앞에 뭐라고 하죠? 그름 된 걸로 지금 선글라스 이런 보고 거? 아니면 종이에다 이렇게 투사시켜도 보이고. 하인한테 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봐라. 거기다 달의 표면도 자세히 봐요. 그게 했더니 뭐예요? 달에 미인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토끼가 토끼가 있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가 있든 개 꽃게 꽃게. 꽃게 다리 하나 아. 달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없어. 눈이 좋아도 그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뭔가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 최 사장 피부처럼. 제 피부 장난 아닙니다. 맨들맨들해. 아름다워요. 그리고 금성의 위상과 크기가 변하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금성이 최대 2각, 왜 태양 주변에만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금성이 크기가 변하는 걸 보는데 문제는 그걸 설명할 때 천동설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걸 발견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망원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분은 초신성을 당시에 발견했어요. 티코 브라헤. 네. 네. 1572년에 초신성을 발견합니다. 초신성이 뭐예요? 초신성은 뭐냐면 별이 거대한 별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을 일으켜요. 맞다. 근데 그 폭발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 같은 별이 5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단 며칠 만에 뿜어냅니다. 와. 초신성. 네. 그러니까 안 보이던 별이 보여요. 어떤 한 은하 갑자기. 전체보다 밝아져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별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과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완벽한 왜냐하면 천체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때 발견돼요. 궁금했는데 초신성이 폭발하는 게 그게 우리가 그 동영상 틀어놓는 것처럼 이게 폭발하는 게 보여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 흔적이 보인다는 거지. 별이 보이는 거죠. 없었던 별이 빛이 보이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엄청난 빛이 탁 쏟아져 폭발하고 나오는 있는 게 모습이 관측이 되는 거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그 AVI 파일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빛이 보이는 거죠. 빛이 보인다. 왜냐면 은하가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멀어서 망원경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은하야. 원래 은하는 눈에 안 보여요. 네. 안드로메다 빼고는. 그 은하가 보이지도 않던 은하 전체보다 더 밝아서 이때 낮에도 보였다고 해요. 별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밝아진 거예요. 관측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그게. 약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별을 따라갔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초신성이 아니겠느냐. 초신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가 맞게 뭔가 완벽해야 되는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기네. 혜성도 발견해요. 티코가. 맞다. 혜성은 예쁘죠. 예. 근데 실제로 그때 되게 불길하게 여겼어요. 맞아요. 마녀의 머리카락 같잖아요. 별이 뭔가 휘뿌연데 안 걔가 좋은 막 징조. 머리카락이 막 달려 있어. 근데 이제 티코가 열심히 관측 덕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티코 브라이가. 네. 어마어마하게 관측을 하면서 혜성을 봤는데 얘가 천체 현상인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기상 현상인 줄 알았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달 밑세계, 지상계의 움직임인 줄 알았는데 천상세계 거예요. 천상계의 문제야. 근데 천상계에 그런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원이어야 완벽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알죠 지금. 티코는 모든 걸 알고 있죠. 네. 망원경을 통해서도 봤죠. 네. 참 망원경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쌍안경으로 혹은 좋은 카메라로 실제로 목성을 찍어보시면 4대 위성이 나와요. 네? 그래요? 4대 위성이 카메라로 그래요? 찍힙니다. 그 위성 중에 찍어봤어요. 하나가 외계인 기지라는 설이 있는데. 너 그거 사실 알고 있었어? 와, 그거 진짜.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거. 그 대핵전, 예. 그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성이라고 하는 거를 목성을 딱 망원경으로 봤더니 4개의 위성이 보여요. 맨눈으로 안 보여요, 물론. 근데 걔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그 4개의 조그만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4개의 위성의 중심은 목성인 거죠. 그런 것처럼 목성이 중심인 애들도 있네? 그렇다면 굳이 우주의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진 않네? 라고 지구도 별거 없네. 지구도 별거 없네. 이런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거죠. 생각들이. 자, 그런데 티코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한 치명적인 결함, 연주시차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연주시차라는 건 아까 손가락을 가운데 두고서 그렇죠. 움직였을 때 뒤에 배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구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천구가 사실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건데 아주 멀기 때문에 안 생겨야 되는데 근데 가까울 거라 생각했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목성, 토성 바로 뒤에 천구가 있다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제 혁명과도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티코가 굉장히 관측 덕후예요, 진짜. 그리고 관측 자료를 엄청나게 쌓아놓는데 이분이 이제 카도라 이제 설에 의하면 야사 아니고 이게 정설인데요. 어떤 백작, 공작 이런 거기에 초대돼서 가는데 당시에는 막 파티가 진행되고 있고 식사하고 있는데 밖에 빠져나가는 게 예의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데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방광염이 심해져서 그로 돌아가십니다. 눈물 나죠. 오줌 못 싸서? 그렇죠. 뭐야. 차트에 한번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문화가 아니라 그 백작인가 그 사람이 초대했는데 티코브라에 앉혀놓은 다음에 어디 갔냐고 막 그랬는데 티코브라의 자체가 되게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대요. 아, 그래요? 눈치를 계속 보다가 소심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맞춰줬겠지. 참고 참다가 방광염으로 죽었어요. 자, 그 막대한 자료를 남기고 그 막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티코가 그 연주 시차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천동설을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된 천동설이 있어요.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또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여전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수정된 모형이지만. 그렇죠. 수정된 모형이지만. 그런데 이 티코님이 방광염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가 모든 자료를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케플러입니다. 그 유명한 갈릴레이는 어디 있어요? 케플러. 갈릴레이는 아까 망원경 만들어갖고 이것저것 도와줬다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안 중요해요? 갈릴레이가 그냥 코페르니쿠스를 그냥 지시해준 거지. 근데 보통 사람이 알기엔 갈릴레이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잖아요. 일화가 남아있는 거야.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위인전에도 우린 갈릴레이만 읽잖아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갈릴레이는 여전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갈릴레이가 그 종교 탄압을 받는다고 할 때 교회가 계속 네 지동설이 맞다고 얘기할 거면 아까 얘기한 증거를 대라. 근데 그러니까 연주시자.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식자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논문을. 논문 심사. 논문 심사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를 갖고 와라. 안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계속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논문 통과가 안 되니까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에이씨 하는 거야. 죽창 들고. 내가 아는 거는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이가 같이 지동설 얘기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좀 이전이죠. 코페르니쿠스는 문제되지 않았던 거는 걔는 근거를 못 댔는데 경험적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미친놈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서 또 처리하라고. 왜냐면 아니에요. 처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까 말했었던 것 같은 연주시차라든가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게 아닐 거면 가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말아라. 바로 전에 브루노는 화양시키잖아. 그건 브루노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브루노 아니? 알겠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한 명이 화양시켰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갈릴레이가 근거를 댔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갈릴레이도 처음부터 죽이지 않고요. 가르치지 말라는 약속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나가서 또 가르치죠. 너 걔 죽은 애 봤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야 맞지만 당시로서는 교회는 뭘 관리했었어야 됐냐면 잘못된 지식이 퍼져나가는 걸 막아야 됐었어요. 지금 독실이가 약간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갈릴레이 얘기를 잠깐만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도 이런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좀 일종의 사이비 종교들,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혀 그런 거 막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 말고 사이비급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못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브루노 같은 경우도 꼭 그 지동설 주장했다는 제목만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얘가 좀 세게 얘기했어. 보니까. 브루노 이름 맞아요? 브루노? 예, 브루노 맞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죄목에 기독교를 막
부정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3.1일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좀 내가 봤을 때 광장에서 막 떠들었어. 세게 얘기했어. 촛불 시위하고 횃불 들고 이랬나.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군요. 마법을 꼭 지동설 때문에 죽었다고 하기에는 그래. 얘가 좀 이제 세게 나간 것 같아. 설마 지동설 때문에 죽였겠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후대에 좀 그렇게 각색됐나 봐요. 각색된 부분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아니다. 실제로 갈릴레가 부당한 핍박을 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근데 정말로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막장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성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지동설 주장하는 수사들 말하자면 그때 배운 대학을 다닌다는 사람 다 수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최고 지식인층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 사제들, 신부님들이 그때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지. 그럼 막장이 된 거는 한국에 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무튼 간에. 당시 교회 사람들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토론들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막장.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이게 지동설이 맞다고 한들 성경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동설 다 믿지만 어느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랑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모순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네.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각색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100% 조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케플러 얘기로 좀 다시 해주시죠. 방광염 걸린 스승의 제자 케플러. 이제 케플러가 스승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케플러는 관측에는 좀 소질이 없고 수학적 재능이 탁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요. 실제로 맞는지 말하자면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별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 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수학적 계산합니다. 계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는 수학 덕후구나. 그렇죠. 수학 덕후. 계산 덕후예요. 스승은 관측하는 게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구가 원이라는 가정하에 화성의 궤도를 찍어봐요. 작도를 해봐요. 몇 년 동안 합니다. 그거를. 몇 번을 계산을 했는데 몇 번을 해봐도 화성이 도저히 원일 수가 없는 거야. 궤도가. 여기에 케플러도 크게 실망했다고 해요. 스스로 하는 말이. 왜 실망을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건 원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어쩔 수 없어. 근거가 타원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관측 자료가 스승이 남긴 자료들을 쫙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거였고요. 지금까지 다 지동설이. 그러고 좀 민망한데 본인이 자기가 몇 년 동안 되게 고통스럽겠죠. 계산하는 거를 그 화성의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보통 덕후들이 약간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고 그래요. 폴더에다 적는 화성의 전투 막.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케플러가 1, 2, 3 법칙을 세웁니다. 행성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다. 또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행성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뉴턴이 태어났는데 좀 시대는 후예요. 뉴턴이.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뉴턴은 언젠데요? 연도까지는 제가 재산은 1700 정도 될 때. 그래야 많이 갔네. 일단 케플러가 바로 인정되진 않아요. 이렇게 완벽한 이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케플러가 이미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요. 우주를.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별들이 굉장히 멀다는 건 몰랐던 거죠. 수정구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건 몰랐던 거고. 케플러도 수정구가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일단 케플러는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수정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 모르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뉴턴으로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완벽한 세상이 지금 조금씩 붕괴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라란 말도 있고. 구라라며. 근데 뉴턴이 자기 스스로 최소한 3번 이상 이거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이 스스로. 뉴턴 자체가 좀 애가 나쁜 애 아니었어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왕립협회에서 수장을 지내면서 밑에 있는 후배들 이론들을 다 자기 걸로 하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또 다 그러는데 원래 그거 기본 옵션이야. 대학교에서 되려면. 요즘 재밌는 설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거를 라이프니츠가 되게 독립적으로 저쪽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이프니츠가 자기 논문을 보고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냥 둘 다 그냥 공동 연구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계속 싸우다가
뉴턴이 나중에 그러면 영국 왕립과학회에서 한번 판결을 해보자 했는데 그 영국 왕립과학회 회장입니다. 회장이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 과학회한테 막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찌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찌질함을 좀 보여주는 게 광학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뉴턴식 망원경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 몇 번 받고 났더니 싫어가지고 그 비판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또 논문 다시 안 내고 그러니까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소심한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천재는 천재입니다. 천재지. 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을 해요. 왜 떨어질까? 하면서 이제 가상 생각을 해요. 사과를 던져요. 여러분 혹시 그 뭐죠? 그래버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비티. 질문 하나 할게요. 뭐야 이게? 그 그래비티, 그 위성 파편을 맞기 전에 그 우주 비행사들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떨어지고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안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계속 그 그러니까 위성이 떠 있잖아요. 위성이 네. 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성이 떨어지고 있을까? 안 떨어지고 있을까? 인공위성이 회전을 그렇죠. 하다가 네네. 그러니까 아니 회전하고 있을 때 네. 뭔가 이게 파편에 맞아서 그 전에 맛이 갔어. 맛이 가기 전에 맛이 가기 전에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 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뉴턴이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뭔 소리야? 사과를 던집니다. 무지하게 빠르게 세게 던지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 포물선이 멀어지겠죠. 네. 좀 더 멀리까지 가겠죠. 그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게 던지면 분명히 사과는 떨어지고 있지만 지표면도 둥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미지로 안 봐도 이해가 가시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둥근 원을 그려보시고 거기다 굉장히 세게 던진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야. 대륙 탄도탄을 날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 얘가 뻥 하고 날아가면서 지표면도 같이 둥그러지니까. 그렇죠. 그지. 그 얘기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쏘면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포물선인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던지면 지구랑 똑같은 공류를 가지고 돌 수 있겠죠. 더 세게 던지면 오히려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세게. 즉 사과를 세게 던지기만 하면 걔가 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그래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면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일단 지구 주변을 도는 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미 케플러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사과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물질과 지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거죠. 수 있지 않겠냐. 중력으로.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달이 떨어지고 있는 가속도, 그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가속도. 다 이런 것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거를 보고 해봤더니 가속도가, 그러니까 같은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상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학적 근거를 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의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없는 거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원한 원운동. 그렇죠. 이렇게 완전해야 되고. 과거에는. 근데 그게 조금씩 깨지는 예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다가 뉴턴에 와서는 걔는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진 그 네 가지 중에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다른 천상계고 완전하고 뭐 천사가 끌어당기는 그런 천체가 아니라 똑같은 운동이다. 이름을 만륜력이라고 붙일만 하죠. 이러니까. 심지어 천상계에 있는 애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천상계와 우리는 물리학 시간에 맨날 그거 외우잖아. F는 MA랑 그 중력 가속도 9.8 그거. 그렇죠. 맨날 외웠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완벽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완벽했고 프톨레마이오스도 완벽했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 망원경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뭐 초진성이 발견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빵 하고 케플러가 그걸 해결해내고 케플러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타원 운동하는지 몰랐어. 그 원인이 되는 힘에 관해서 뉴턴이 밝혀내고 뉴턴도 근데 문제는 만륜력이 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만륜력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원래 만물은 다 서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설명하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질량이 있으면 그 공간이 휘어진다. 궁금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력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력 개념이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하여튼 그 이전까지는 그
하강 운동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물, 흙 이런 걸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예요. 얘네들은 하강 운동을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엔 사원소설을 깨부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그냥 천상계 지상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취미생활 중 하나가 또 연금술이었어요. 그치. 취미로 한번 만들어보자. 차 사장도 지금 연금술을 해보려고 투자 생각하고. 저기 과학의 발전의 단계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따로따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성격을 밝혀내려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미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당시로서는 어쩌면 완벽했다는 거. 완벽하고 최신 이론들을 다 종합했던 거고 설명 못하는 건 없었다. 그 설명 못하는 망원경이 결과적으로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게 깨질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럴 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내용들인데 되게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맥락이나 배경을 갖다가 재밌게 들었네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기독교를 거쳐가지고 뉴턴까지 왔습니다. 빠른 시간에 왔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6회가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고, 그죠? 우리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죠? 이거 정말 방대한 탐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적 역사를 3000년을 그냥 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서양이 뭐 치고 나갔지, 그지? 일단 우리 6회는 요 정도까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그지? 준비한 것들도 많고. 일단 6회는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7회에서는 뭐 합니까? 7회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론을 우리가 대충 봤으니까 그럼 최신 지금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 대폭발. 그지 제대로 된 거 하는 거죠.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 그죠. YG의 그 빅뱅 말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에서부터 이제 최신 이론을 간단하게 훑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제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회 고생 많이 하셨고 7회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